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던 K리그가 드디어 5월 8일 개막전을 치릅니다. 이에 앞서 인천은 지난 23일 수원과 올해 첫 연습 경기를 가졌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무관중으로 치러졌는데 경기를 치른 것만으로도 선수들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K리그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수익 감소로 인한 임금 삭감 문제, 또 경기 일정 조정 등의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자, 과연 올 시즌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죠. 손철민 축구 해설위원 그리고 김현우 스포츠니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이 개막전 일정이 5월 8일로 잡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 스포츠가 올스톱이 돼서 그야말로 K리그 팬들은 온몸이 근질근질했을 텐데 두 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고 또 개막 소식을 들은 소감은 어떠신가요? 먼저 손 위원님. 저는 일단 제가 이렇게 축구 자체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매년 겨울이 되면 네. 잠깐 쉬었다가 봄이 되면 축구를 하니까 그냥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지. 뭐 코로나19가 좀 지나가면 괜찮겠지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중독자였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축구 중독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뭘 했냐면 옛날 재방송만 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 손흥민 선수 경기만. 네. 이미 한 300골을 넣었어요. 막 그냥 본 것도 보고 네. 제가 중독 단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그리고 K리그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은 지금의 저였습니다. 네, 축구 사랑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답을 해주셨고 김 기자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 지금 K리그가 시즌 개막을 좀 미뤘잖아요. 그럼 처음에 좀 좋았죠. 왜냐면 한 1, 2주의 방학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바쁜 일이 없어지니까. 네, 예.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컨텐츠라던가 이제 기사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할 것들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선수들 만나서 클럽하우스에서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19가 너무 더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연맹에서도 선수들과 대면 인터뷰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전화 인터뷰 정도로 이제 기사를 작성했는데 이게 또 이제 전화 인터뷰도 한두 번이지 전화 인터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별로 할 얘기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루 빨리 좀 K리그가 개막을 해서 다양한 소식들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K리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5월 8일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경기를 시작으로 K리그가 개막하기로 했는데요. 자, 이렇게 개막식이 잡히긴 했지만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무관중 경기가 된다고요? 네, 일단은 당분간은 무관중 경기로 K리그를 이제 치를 예정입니다. 네. 예, 지금 올 시즌 2월에 있었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비스레 고베와의 수원 경기에서 한 확진자가 좀 돌아다녀서 좀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물론 확산이 되진 않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뭐 관중이라던가 선수 중에서 코로나 뭐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 남은 시즌 자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무관중 이야기가 나오니까 선수들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좀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다. 예, 좀 프로 경기 같지 않을 것 같다. 뭐 좀 이런 좀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K리그가 개막한다는 게 어디냐. 그래서 뭐 확산세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 무관중 경기를 빨리 끝내고 이제 관중을 모셔놓고 경기를 하자. 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선수들도 아쉬워하겠지만 아쉬운 건 팬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인천의 경우에는 경기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인천은 꼴찌 팀이에요. 사실상 제일 못하는 팀입니다. 네. 근데 인천이 지금까지 잔류왕, 생존왕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졌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거는 팬들의 응원입니다. 팬들의 성원이거든요. 근데 그 팬들이 지금 없다? 제가 봤을 땐 전력의 한 90% 정도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물론 이걸 선수들이 들으면 되게 싫어하겠지만 근데 이게 절대적입니다. 선수들이 후반 막판에 경기가 약간 뭐 한쪽으로 쏠리고 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인천 팬들의 그 응원은, 이거는 갈증 해소 정도가 아니거든요. 에너지를 새로 주입하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데 이게 없다라는 거.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인천에게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 팬들이 이번 연습 경기 하는데 밖에서 장애 응원을 하더라고요. 예, 경기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네. 그래서 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역시 인천 팬들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힘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감동스러웠습니다. 네, 지금 2달이나 밀려서 이제 리그가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일수가 부족해지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22번의 경기, 그러니까 홈 11번, 어웨이 11번 이렇게 경기를 치르고 나머지 파이널 라운드를 5경기. 그럴 때는 이제 아마 이제 순위를 볼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혹은 3번, 2번 이렇게 할 건데 글쎄요, 이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 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산술적으로는 그래요. 경기 수가 좀 적으면 인천 같은 팀한테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장기 레이스가 되다 보면 선수들의 체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스쿼드가 두꺼운 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북 현대 같은 팀은 그 한 스쿼드 안에 2-3명의 예비 선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선수가 약간 부상 때문에 삐걱거리거나 뭐 멘탈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할 2선수, 수가 3선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인천은 그런 선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전에 좀 그러니까 전북엔 유리한데 인천 같은 경우는 단기전에 이렇게 경기 수가 적을 땐 이 선수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1회 선수가 안 미끄러집니다. 체력을 안배를 잘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2, 3회 선수들이 되려 삐걱거려요. 연습 때 설렁설렁 뛴다거나 1회 선수가 자극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2명밖에 없는 인천은 1.5 선수가 굉장히 어떤 자극을 가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조금만 잘하면 저 형을 제치고 내가 주전 스쿼드가 될 수 있다. 요런 측면, 그러니까 산술적인 측면에서는 인천에 유리할 것 같으나 그래서 이런 사태가 처음이기 때문에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인천의 경우는 언제 첫 경기가 열립니까? 네, 인천이 8일날, 9일날 경기를 저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K리그 경기는 개막을 이제 하지만 좀 아직까지 이 지금 K리그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지금 K리그 일정은 나왔지만 챔피언스리그 일정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모든 면을 봤을 때 완벽하게 이 상황을 다 해소를 하고 경기를 하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경기 일수가 줄게 되면 뭐 인천이라는 팀에는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분석도 해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게임 수가 주는 것만이 아니라 광고 수입 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구단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단순히 올 시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 시즌에 뭐 수익을 가지고 내년 시즌에 또 이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스폰서 수익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제 내년 시즌 스폰서 수익을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 시즌에 이 지금 코로나19 여파가 당장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시즌, 내후년 시즌까지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 네.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그렇죠. 이 영향을 이제 앞으로 좀 슬기롭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장 연간 회원권을 구입한 분들의 그 회원권 좀 반환도 해드려야 되고 왜냐면 경기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지금 해결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스폰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기를 치르다 보면 이제 계약 관계들이 많은데 뭐 중계 문제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연맹과 K리그가 어느 정도 이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손해는 당장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뭐 1년, 2년 뒤에도 이런 손해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이 재정 문제에 관해서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냥 좀 너무 막연하고 이게 정말 또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선수들은 뭐 몸이 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럼 좀 넓게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뭐 근현대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근데 그걸 살렸던 건 다 우리 민초들이고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선수들은 국민들이 하나거든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는 감수하겠습니다라고 아마 우리 착한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보면 애기 같거든요. 선수들이 적극 동참을 해서 나서서 먼저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절대적으로 뭐 임금 삭감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를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선수들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나도 이 아픔을 나누겠다라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부분에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슬기롭게 기자님 말씀대로 이게 또 하나가 지표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또 롤모델이 돼서 K리그가 오히려 이 K리그의 네임이 위상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안 한다 뭐 자진삭감 이런 거 없습니다 라고 막 하면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너네들 파이널 라운드 가서 또 성적 이러면 추가 지급 없어? 이렇게 하면 선수들이 알아듣고 좀
자진삭감하지 않을까 동참해 줄 것 같아요. 네, 선수의 임금 삭감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뭐 메시나 호날두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미 동참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사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김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진삭감이잖아요. 자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좀 그쪽으로 너무 흘러가서 이게 압력 아닌 압력이 되면 안 됩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해외 사례 같은 경우와는 좀 다른 건 지금 국내에서는 일단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의 임직원들이 자진삭감을 했어요. 자진삭감은 아니죠. 삭감이죠. 예. 삭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산 아이파크와 울산 현대가 임직원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건 뭐냐? 회장 단사예요. 이쪽 구단들이 그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프로축구연맹 총재가 운영하는 구단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고위층이 삭감을 하니 우리도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이 압력 때문에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된다면 선수들 역시 삭감을 뭐 할 수 없는 뭐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 강압적으로 흘러가는 예. 건 안 된다. 조심스럽다. 네, 좀 압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단마다 그럼 입장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인천은 어때요? 아직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뭐 드러난 상황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인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구단들이 지금 뭐 선수협의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프로스포츠라는 게 관중들과 함께하는 스포츠인데 지금 관중들이 많이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네. 분명히 뭐 삭감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거는 이제 자발적인 선수들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의 경우는 그렇고 지금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K리그의 총 매출이 575억 원이 감소했다 이런 발표를 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계산법에서 이런 게 나온 거죠? 지금 일단은 뭐 광고 수익이라던가 그다음에 미디어 노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총 합산한 금액이거든요. 이게 뭐 금전적으로 뭐 일일이 뭐 따져서의 뭐 손해라기보다는 뭐 그런 뭐 광고 수익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따진 건데 사실은 아쉬운 건 작년까지 K리그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한 게 이 지금 575억의 손해보다도 더 뼈 아픕니다. 예. 지금 만약에 K리그가 시작을 했다면 이 날씨도 좋은데 이 경기장에 많은 관중들이 찾아왔을 거고 그다음에 미디어도 많은 관심을 가졌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이 지금 금전적인 손해보다 더 크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작년에 벌어둔 돈으로 올해 좀 메웠다면 내년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우는 지자체 재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기업이 기업이 아닌 구단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부분에선 흔들림이 좀 적긴 할 것 같아요. 뭐 인천시가 이제 재정 자립도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흔들리진 않아서 뭐 이런 심각한 얘기는 제가 하는 것보다는 뭐 윗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거고 저는 재밌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인천은 좀 현장감이 있는 팀인 게 제 지인들 중에 그냥 경기만 보러 오시던 분이 있어요. 2년, 3년을 그냥 경기만 보다가 요 분들이 조금씩 바뀌는 게 경기가 이기면 그렇게 뭘 하나씩 사세요. 그게 뭐냐면 머플러를 하나 사시던 분이 이제 머플러가 있으니까 유니폼을 사십니다. 그러다가 겨울엔 또 이기니까 비싼 그 패딩 점퍼를 사세요. 야, 지는 날에는 맥주 한 잔 안 사시거든요. 근데 막 이기는 날이면 뭘 그렇게 사줍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그분이 벌써 2년 연속 시즌권을 사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인천은 어떤 이렇게 큰 재정보다는 현장에서 그때 어떤 구매욕이 발생하는 몰입도 높은 경기장에 몰입도 높은 선수들의 움직임, 몰입도 높은 결과. 왜? 1년에 몇 번 못 이기거든요. 이런 결과가 인천한테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좀 내주고 있어요. 빨리 무관중이 좀 끝나기만을 바라는 게 아마 그 재정적인 부분에서 인천은 아마 그 부분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개막전 일정이 5월 8일로 잡혔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아예 이 경기 자체가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K리그 중계권에도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성사가 된다면 새로운 수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기자?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해외 리그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고 있는 리그에 눈이 많이 갑니다. 관심이 가죠. 네. 그런데 해외가 뭐 빅리그를 빼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여기서 뛰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만에서도 뛰고 있고 좀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뛰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이지리아에 지금 이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가 방송된다. 그러면 많은 나이지리아 팬들이 케인대를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가 뛰고 있네 라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K리그가 좀 더 일찍 개막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 뭐 한두 개 나라가 지금 축구를 강행하고 있거든요. 그 나라들이 관중은 많지 않은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뭐 베팅 사이트에도 그 팀의 이제 그 리그의 경기가 올라올 정도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K리그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에서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가능성은 뭐 얼마나 될 거라고 점쳐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이게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일요일 날 아침에 동네 운동장 가서 그 배 나온 아저씨들이 하는 조기 축구에만 봐도 너무 재밌어요. 진정한 축구 러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K리그 선수들, 거기에 또 해외 축구 선수들까지 기량 높은 선수들이 있는데 거기 선수들이 지금 뛰는데 이거는 안 재밌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저처럼 이 K리그를 사랑하는 분들도 있지만 유럽 축구를 사랑하시는 한국 팬들도 오히려 이참에 유럽 축구와 한국 축구를 좀 절대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유럽 분들도 K리그를 보면서 분명히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잘 헤쳐나가는 선진국 계열에 들지 않았습니까? 이 K리그로 인해서 또 이 스포츠 쪽에서도 또 코로나를 잘 헤쳐나가는 축구 선진국이 될 수도 있는 기틀이 있다고 봐요. 저는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유럽 벨라루스가 리그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장에 이제 전 세계 팬들이 많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팬들한테 그 입금 받으면서 이제 나와 똑같은 사람을 거기다가 앉혀줘라라는 그런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형에다가 모자 씌워놓고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달아놓고 앉혀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벨라루스 축구장에 가 있는 거다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 뭐 K리그도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면 전 세계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이 선수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선수들이 직접 뛰는 모습을 좀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 무관중 경기가 계속 갈까요?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좀 바로 관중을 들여서 경기를 하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무관중 경기를 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라운드, 두 라운드 정도 하면서 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마 이제부터는 관중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그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비도 좀 철저히 해야 할 텐데 평소와는 그 경기 운영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인천 그 연습 경기, 그다음에 아산 연습 경기를 다녀왔는데 기자회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원래 경기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은 딱 책상에 앉아서 이제 이제 얼굴을 대면하고 인터뷰를 이제 실내에서 하는데 이제는 실외에서 서서 그냥 스탠딩 인터뷰 형식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리고 2m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기자석으로 바로 가는 거 외에 다른 동선으로는 갈 수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 동선을 다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K리그의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 대화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서 선수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 어떻게 경기 중에 대화를 나누지 않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설할 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경기 끝나고 나면 다리가 지쳐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목이 쉬어서 기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요.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니까요. 소리 지르고 공보다 더 빠른 게 소리거든요. 소리 쳐줘야 되는데 김도혁 선수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게 K리그 연맹에서도 그거를 정해놨지만 그러니까 따라주라 이거지 권고사항이지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슬기롭게 선수들이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 팬들이 경기장을 직접 찾지는 못하겠지만 선수들에게 좀 승리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고 싶어 할 겁니다. 효과적인 응원 방법 알려주세요. 아까 김현우 기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대신 우리 앉혀놓는? 인천 서포터들은 아마 경기장 주변에서 소리를 지르실 거예요. 그 소리가 중계화면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연맹에서 그 경기장 밖에서도 자칫 모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재를 가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제재 라인 밖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인천 팬들은 목소리가 일당백이거든요. 분명히 들어갑니다.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무관중 K리그 개막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